이제 시작합시다. 경우의 개념 원리로 이제 확통 나갈 건데 해도 되나? 저희 작년에 그 고등수학 하에서 그치? 순열과 조합까지 배웠었어, 그치? 그래서 이제 순열 조합을 잠깐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건데 책에도 이제 보면은 순열과 조합이 특강해가지고 나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다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여기서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산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묻지 말라고. 자, 연산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좀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연산을 함에 있어서 합의 방법을 쓸 때가 있고, 곱의 방법을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눗셈의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이 덧셈은 우리가 언제 진행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분류라는 작업을 하게 될 때, 그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어느 집에 가든, 자, 이렇게 생겨먹은 3단 서랍장 중 하나쯤 있을 것 같아. 그치? 이 3단 서랍장에서 여기 있었을 때 내가 손을 넣어서 옷을 하나 꺼냈을 때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1단 서랍장에서 나올 수 있는 옷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2단 서랍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고, 3단 서랍장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경우의 수들을 각각 다 무슨 셈을 통하여? 덧셈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옷장에서 옷을 한 가지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했었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의 방법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덧셈을 진행하게 되겠더라.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일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5,000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밥 천국을 갔는데 친구랑 둘이 갔는데 둘이 합쳤는데 5,000원밖에 없어. 그지?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메뉴 가격이 보통 한 4,500원, 4,800원 이런 가정했었을 때 밥 종류가 4종류가 있고 면 종류가 3종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계산서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적어서 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 계산서를 완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본다 이거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돈이 5,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메뉴를 2개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밥을 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는 거고 면을 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는 밥과 면을 함께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겠지, 그치? 즉 밥을 시켜버리면 면을 시킬 수가 없는 거고 면을 시키면 밥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밥의 경우의 수 4와 면의 경우의 수 3가지를 더한 총 7가지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건데 즉 밥과 면을 동시에 고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동시라는 말이 same time이 아니라 그랬다, 그쵸? 밥과 면을 반면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을 너도 해야 되고 너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너를 고민한다면 널 할 수 없고 널 고민한다면 할 수 없는, 그쵸? 맞습니다. 밥과 면을 시키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치?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은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수 없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러할 땐 또 우리가 덧셈을 이용하게 되겠고.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꿔 표현해보자 이거야. 바꿔서. 그러면 여기 계산서에다가 우리가 밥을 시키거나 면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밥 또는 면을 시킬 것이다. 맞습니다. 밥 또는 면 중에 적어도 하나를 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라고, 그치?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래서 그 표현을 국어적으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거나, 됐어? 거나, 이런 표현,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덧셈을 사용하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이제 이 표현을 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집합에서부터 들어봤거든, 집합에서. 그래서 네 번째로 집합에서 우리는 이 표현을 무슨 집합을 사용할 때 썼었지? 합집합. 그렇지. 그래서 합집합. 기호로 써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었겠네. 근데 이제 좀 특징을 보면 1단 서랍장, 2단 서랍장, 3단 서랍장은 서로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밥과 면 사이에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딱히 설명드린 건 뭐냐면 교집합이 없는 서로소 관계에 있는 상황. 맞지? 그때 덧셈을 이용한다. 맞지? 물론
당연히 교집합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교집합을 한번 빼주는 과정은 필수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겠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곱셈을 우리가 언제 쓰는 것인가 이제 보겠다라는 거야. 곱셈. 오케이? 자, 그럼 곱셈은 아까 합을 할 때랑은 좀 개념의 차이가 존재를 하니까. 자, 합은 너가 발생되면 너는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가 발생되면 너가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아, 안 맞아? 하지만 곱은 이번엔 다르게 일 한번 들어볼게. 즉, 아까는 돈이 우리가 5,000원밖에 없었어. 그래서 메뉴를 한 가지밖에 못 시켰단 말이야. 우리 친구랑 너랑 이게 너무 속이 상했던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우리 5,000원씩은 들고 다녀서 밥은 꼭 2인분을 시켜서 먹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0원 갖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메뉴판에다 이제 메뉴를 하나를 적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적을 것이다. 2개를 적을 것이다, 이거는. 아, 당당하게. 메뉴를 땅땅 2개를 적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지원이는 밥을 꼭 먹어줘야 되겠고, 친구는 오늘따라 면이 땡겨서 면을 좀 시켜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지원이가 시킬 수 있는 밥의 경우는 몇 개가 되는 거고, 4개가 되는 거고, 우리 친구가 시킬 수 있는 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고, 3개가 되는 거야. 아까랑은 좀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밥을 시키면 면을 시킬 수가 없었고, 면을 시키면 밥을 시킬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분명 너도 시킬 거고 너도 시킬 거기 때문에 밥을 시키는 사건과 면을 시키는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 맞나요? 자, 그래서 분명히 문제에서 이 계산서를 완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 그럼 그때는 밥도 고민해야 되고 면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두 사건을 동시에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모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 모두 우리가 봐야 하는 상황이 완성됐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때는 우리가 이 4와 3을 어떻게 하여? 곱해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또 옷장으로 또 한번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옷장이 이번에 이렇게 생긴 것부터 보자고. 옷장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지원이 편하라고 위에다가는 웃도리를 정리해갖고 밑에다가는 아랫도리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곰돌이 푸도 아니고 윗도리만 입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도 입어야 되고 너도 입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웃도리에 6벌, 아랫도리에 4벌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맞지? 그러면 위아래를 다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윗도리도 입어야 되고 아랫도리도 입어야 되고. 그치? 둘 다 모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그럼 그때는 6과 4를 어떻게 한다? 곱해서 나는 총 24가지의 매칭의 결과를 가지고 옷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너를 또 말을 바꿔보면, 내가 분명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밥도 고민할 것이 고, 그리고 면도 고민할 거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문제 속에 그리고, 오케이? 또는 뭐 쉼표라든가, 그치? 쉼표라든가, 뭐 모두,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또 곱셈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아까 또는 뭐뭐 이거나는 우리가 덧셈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합집합을 사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 이런 표현을 보면 집합에서 또 무슨 집합이 생각나는 거고? 교집합이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호가 사용됐을 때 우리 또 곱의 오초를 사용할 수가 있겠으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은 좀 다른 맥락에서 네 번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케이? 다른 맥락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뭐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 세 번째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분류해서 좀 바라봤는데, 예를 들어 네가 3가지 경우가 나왔다 이거야. 근데 말하지 않아도 너도 3가지고 너도 3가지임이 자명해. 그러면은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할 수도 있겠으나, 맞지? 3 곱하기 3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 그치? 맞아요? 아, 그래서 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경우의 수가 같을 것임이 분명하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들을 물론 같은 수를 더하는 거니까 곱셈으로 진행한다. 뭐 그런 면에서 또 곱셈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나눗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혹시 기억나나? 나눗셈 언제 사용한다는지? 알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또 작년에 수업을 들었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들었던 기억이 나. 또 이럴 거예요. 그럼 보시면 내가 작년에 무슨 예를 들었냐면, 펜텔, 동아, 모나미 사이, 만년필과
볼펜, 만년필과 볼펜, 만년필과 볼펜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럼 지금 여기 있는 펜 6가지는 서로 같은 펜일까요? 다른 펜일까요? 다 같은 펜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회사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펜텔사의 만년필, 펜텔사의 볼펜, 동아사의 만년필, 동아사의 볼펜, 뭐 이런 식으로 6개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펜을 하나 집어서 뭔가를 필기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라고 대답하는 거지? 6가지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말을 좀 바꿔서 내가 여기서 펜을 하나 집었을 때의 회사의 경우의 수를 내가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회사의 경우의 수는 3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나? 근데 분명히 펜은 서로 다른 6개가 존재를 했었을 텐데 그 회사가 몇 개마다 중복이 되어서 2개마다 중복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3이 나온다. 그럼 그 2개마다 중복이 된다는 것을 2로 나눠준다. 이 2개씩 묶어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눠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말을 좀 바꿔 생각해 본다면 규칙적 중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 규칙적인 중복을 보일 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나왔다 이거야. 12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딱 보기에는 12가지가 다 달랐다고 보여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4개씩 중복이 됐었다 이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12개인데 규칙적 중복이 몇 개씩 나타나므로 4개씩 나타나므로 우리는 경우의 수가 하나 총 몇 가지로 보여지는 것이다? 3가지로 보여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나눗셈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뺄셈도 하긴 할 거야. 뭐 적어도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든가 뭐 그런데 그거는 뺄셈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생각해서 하면 되는 것일 뿐 일단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합과 곱을 이걸 더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개념을 애들이 정확하게 좀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나눗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규칙적인 중복이 보일 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순열, 일명 퍼뮤테이션이라고 불렸던 거. 맞지? 그 다음에 versus 조합, 컨비네이션이라고 불렀던 것. 맞죠? 그러면 이 순열에 대한 정의는 뭐였을까? 순열에 대한 정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수. 맞아요? 다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를 생각하여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수가 이제 순열이었던 거고 조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번에는 r개를 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택하는 경우의 수. 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수를 우리는 기호화시켜서 어떻게 한다? n, permutation r, npr이라고 적었었고요. 맞죠? 그럼 그것에 대한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 계산법. 예를 들어서 5, P, 3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죠? 5 곱하기 3. 그치?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얼마부터 시작하여? 5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몇 개를? 거꾸로 3개. 여기 3까지란 뜻이 아니야. 거꾸로 3개니까 3까지가 곱해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 다시 한번 6P2라고 본다면 6부터 거꾸로 2개. 그래서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였지. 그치? 자, 그래서 NPR은 n부터 거꾸로 곱해 나가는 건데 얼마까지? r개까지. 그럼 이게 r개를 세보면 n-r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n, p, n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n부터 거꾸로 n개를 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즉 n-에서 쭉쭉쭉 가서 2 곱하기 1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그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했더라?
n 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적기로 했었다. 맞습니다. 이걸 한글로 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싸그리 나열이라고. 싸그리 나열이라고. 싸그리 나열이라고 보면 말을 했어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팩? 5팩.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팩? 3팩. 맞지? 그냥 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어? 그래서 n팩, 싸그리 나열, npn을 의미하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 기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쭉 해서, 맞지? 곱하기 1까지 하고 다시 밑에 나눠주게 되면 원래 식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한 식이 뭐였냐면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 오케이? 작년에 수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를 좀 읽어줄 수 있어야 돼. n팩 나누기 n-r팩. n팩 나누기 n-r팩. 그럼 다시 일로 와서 너는 5팩 나누기 5-3팩 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5팩 나누기 5-3팩. 그럼 5-3이면 2니까 2팩. 됐죠? 그럼 5, 4, 3, 2, 1 나누기 2, 1. 2, 1, 2, 1 지워지니까 너나게 되는 거고. 자, 너도 마찬가지로 6팩 나누기 6-2팩. 됐습니다. 그래서 6팩 나누기 6-2는 4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계산은 이렇게 할 거예요. 너는 이제 주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거 증명 요런 거 할 때 쓰는 개념이 될 거기 때문에 주로 계산은 n부터 거꾸로 r개를 곱해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또 이제 이런 개념이 또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두 번째로 np0이라든가 그치? 아니면 npn도 다시 한번 요 정의에 의해서 한번 보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너는 npn은 분명 n팩 나누기 n-n팩 이렇게 들어갔던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럼 아이들이 상식적으로 0팩이라고 하면 0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0팩은 사실상 0이 아니라 분명 너하고 너 값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같아야 돼. 그러려면 분모가 얼마일 수밖에 없는 상황. 1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0팩토리얼은 우리가 1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야. 이건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정의된 값입니다. 0팩토리얼은 1로 정의한다. 됐음? 다음 넥스트. 자, 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써보면 n팩 나누기 n-0팩이니까 또 n팩이 나와서 얼마가 나온다? 하나. 그럼 또 쉽게 생각했었을 때 n명 중에 0명을 나열한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멸에 대한 기호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아까와는 좀 차이가 있는 개념이고 분명히 수멸은 퍼뮤테이션이어서 P를 적었지만 우리 조합은 컨비네이션이어서 C를 적고요. 그래서 NCR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좀 구별 좀 지어볼까?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NCR은 이렇게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5명이 있어요. 5명. 5명이 있는데 반장과 부반장을 좀 뽑고 싶다 이거야. 5명은 그냥 A, B, C, D, E라고 보지 뭐.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영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5가지. 그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영수 몇 가지 되는 거죠? 4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 5명 중에 하나를 그냥 일단 A라고 보자 이거야. 그러면 A를 썼으니까 당연히 4개 중에 하나만 되겠고. 그러니까 4명 중에 하나를 뭐 E라고 적었다 이렇게. 그럼 그 경우의 수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것이다? 20가지가 나오는 것이다. 아까 5개 중에 하나를 내가 2로 보고 그 2를 써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A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 요 상황과 요 상황은 다른 케이스인 거지. 이해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다른 경우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주번 뽑았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또 들어갈 수 어쨌든 사람이 들어갈 거니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나오시겠죠. 5가지. A를 뽑았다 이거예요. 이번에 또 나 A를 썼으니까 나머지 넷 중에 하나를 적어본다. 그럼 4가지. 그럼 B 이렇게 빡 적어줄 거고. 그럼 또 20가지가 나오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5명 중에 하나를 B라고 보자고. 그럼 B.
근데 B를 썼어, 이번에. 그럼 4명 중에 한 명은 우리가 A를 뽑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아니, A, B가 주번하는 것과 B, A가 주번하는 게 같은 경우냐고 다른 경우냐고. 같은 경우라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우리는 같은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 아까 5명 중에 뭐 C를 뽑았고 4명 중에 D를 뽑았어. 근데 이번 5명 중에 D를 뽑았고 4명 중에 C를 뽑았어. 여전히 같은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세준 게 총 20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규칙적으로 몇 개씩 중복이 나타나서 2개씩 중복이 나타나서 당연히 아까 했듯이 나눗셈으로 규칙적 중복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2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2로. 맞지? 근데 그 2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되새겨 보면 여기서 뽑힌 2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 2명을 싸그리 나열. 몇 팩이죠? 2팩.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2팩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겠나요? 한 명 더 집어넣어 볼까? 한 명 더 집어넣어 볼까?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A, B에다가 주번 한 명 더해서 C까지 보였다 이거.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당연히 몇 개? 5개가 되실 거고. 맞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 4개. 그 다음 몇 개? 3개 이렇게 들어갈 게 자명해. 그래서 총 6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될 거라 이거야. 그런데 난 5명 중에 A를 뽑고 4명 중에 C를 뽑고 B를 뽑을 거예요. 5명 중에 B를 뽑고 4명 중에 A, 3명 중에 C 뽑을 거예요. B 뽑고 C 뽑고 A 뽑을 거예요. C 뽑고 A 뽑고 B 뽑을 거예요. C 뽑고 B 뽑고 A 뽑을 거예요. 이 6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냐고 다른 경우냐고. 같은 경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너 나머. 이거 뭔 차이가 있는 거냐고.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60개를 잘 보면 이런 식 패턴으로 6개씩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규칙적 중복은 어떻게 해결한다? 나눗셈으로 해결하는 건데 여전히 그 6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 즉 3명 싸그리 나열하니까 몇 팩? 3팩. 여기에 3팩. 딱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군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NCR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NPR이라고 적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뽑힌 R명을 싸그리 나열하는 수만큼 맞아. 그럼 R명을 싸그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팩? R팩인 거예요. 이만큼씩 규칙적 중복을 보임으로 나눗셈을 진행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바로 조합이 되겠다. 계산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 순서 있게 나열한 다음에 나열된 사람들을 혹은 나열된 물건들을 그들을 싸그리 나열하는 방법수만큼 나눠줄 겁니다. 오케이? 야, 여기 계산식이 되겠고. 그러면 너는 우리가 분명 아까 이 NPR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PR은 아까 분명 N팩 나누기 N-R 팩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R팩 분의 1을 곱해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R팩이 들어가면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분명 뭐라고 했냐면 팩 분의 팩토리얼. 오케이? 그래서 N-R과 R 분모의 합이 분자에 보이면 그것은 컨비네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팩 분의 팩 분모의 합이 분자에 보이면 컨비네이션.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퍼뮤테이션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처럼 컨비네이션도 몇 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1번 N, C, N 2번 N, C, 0 너부터 한번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N명 중에 N명 그럼 너는 분명히 N팩 나누기 N-N팩 0팩 됐습니다. 근데 그 N을 싸그리 나열할 거지 그치? 그러므로 N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그래서 N팩 지워지고 이거 남는 건데 아까 0팩은 분명 얼마라고 했죠? 1로 정의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러니까 N명 중에 N명 다 뽑는 거잖아요. 그 방법수 하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NC 0은 여전히 자 일단 NP 0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NP 0 그러면 N팩 나누기 N-0팩 즉 N팩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0명을 싸그리 나열하는 거니까 0팩 나오시게 될 거고 그러면 너는 또 1이 이렇게 나오시겠네. 한 명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이 될 것이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NCR은 NC N-R과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너를 숫자로 다시 한번 써보면 좀 더 명확해지거든. 뭐야?
OC2, 즉 5명 중에 주번 2명을 뽑겠다는 얘기는 3명은 집으로 보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청소시킬 2명을 뽑을 거야, 난 집에 보낼 3명을 뽑을 거야.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본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OC2는 OC3과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근데 보면은 2 더하기 3은 분명 얼마 나오는 것? 5가 나오는 것. 그래서 R 더하기 N-L이 뭐가 나오는 것? N이 나오는 것. 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다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 대한 연산법에 대해서 일단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뒤에 넘기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복습화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다음을 구하래요.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당연히 첫 번째 주사위 6, 두 번째 주사위 6, 6 곱하기 6 동시에 볼 거니까 곱하기. 총 36가지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고. 1번 보면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분류라는 방법을 봐야 되겠네. 그래서 그 합이 5 또는 두 번째로 합이 10 이렇게 본다라는 게 되겠고. 그러면은 주사위 두 개의 눈을 합쳐서 5가 된다? 그러면 1, 4, 2, 3. 근데 뒤바꿔서 총 몇 개? 4가지가 나오게 되겠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것은 3, 6, 4, 5, 5. 총 3가지가 나오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5가 나오면 10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5로 나오면 끝난 거야. 그치? 아니면 더 있으면 10이 딱 나왔어. 그럼 5가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왜? 분류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벌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너와 너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총 답은 7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넥스트.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이번에는 4의 배수가 되는데요. 그럼 4의 배수. 자, 이제 딱 끊고. 자, 다시 4의 배수. 두 번째 문제입니다.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얼마 넣을 수 있겠고? 4. 두 번째 케이스로 얼마? 8. 세 번째 케이스로 얼마? 12.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더해서 4가 나오는 케이스 1, 3, 3, 1, 2, 2 총 3가지가 있겠고 너는 2, 6, 6, 2, 3, 5, 5, 3, 4, 4 총 5가지가 있겠으며 너는 빼박 6, 6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럼 또 여전히 분류의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합인 9가지로 정답은 나오게 되겠네요. 아이, 너무 쉽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덧셈, 뺄셈, 덧셈, 곱셈에 대한 구별법을 배우는 거라서 뭐 고배법칙은 이제 보겠습니다. 아이고, 약수의 개수가 나왔네요. 작년에 제가 약수의 개수 정리 한번 싹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심화 문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앞에 걸 좀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일단 144를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줘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144를 분명히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 소인수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144는 12의 제곱이거든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너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 144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사실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2의 4제곱에서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 2의 4제곱 16이거든. 너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고? 5개가 나오겠고, 즉 2의 0제곱, 즉 1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까지. 이것이 바로 2의 4제곱의 약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3의 제곱의 약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더라? 3가지가 나오더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다 곱해주게 되면 요 칸마다 나오는 것들 다 약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이 3, 5, 15, 총 몇 칸 나오더라? 15칸 나오더라. 그래서 15가지다. 근데 앞으로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여기가 4니까 몇 줄 나올 거다? 5줄 나올 거다. 여기가 2니까 몇 줄 나올 거다? 3줄 나올 거다. 그래서 4 플러스 1과 2 플러스 1의 곱으로서 15가지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 다음 넥스트 2번 문제 보시면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를 전개하고자 할 때예요. 그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물어본다 이거예요. 근데 어차피 전개는 여기 항이 2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A, B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할 거고요. 맞습니까? 여기 또 3개가 있잖아, 항이. 그러니까 저 3개 중에 또 하나를 뽑아서 곱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난 2개 중에 A를 뽑을래, 난 3개 중에 M을 뽑을래, 그럼 곱하면 AM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거고? 2개. 여기서 몇 개? 3개. 그럼 또 6개의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 6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또 하나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 6, 18. 총 18개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생긴다. 근데 그것은 지금 딱 봐도 동류항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을 경우인 거지, 그치? 동류항이 발생되는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순열 파트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한대요. 5명을 1번, 2번, 3번, 4번, 5번 키커로 싸그리 나열하는 거지, 그치? 그럼 정답은 5팩, 120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다음 2번째,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 아까 말했던 반장, 부반장 같은 문제인 거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 그 다음 총무 곱해주면 90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다음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씨를 이웃하게.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게 나왔네.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이웃하지 않는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웃하지 않는 놈들은 나중에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물론 이웃하는 걸로 나왔지만 나는 이웃하지 않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웃하는 경우부터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웃하면 너부터 먼저 볼 건데 너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하나, 둘, 셋이 있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그 셋을 일단 나열하자 이거예요. 몇 팩? 3팩. 그러면 A, C를 하나로 봤고 B, D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A, C를 하나로 봤을 뿐 그들의 순서가 또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너는 또 경우의 수가 몇 팩? 2팩.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완성하기 위한 경우의 수들인 거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끝나는 거잖아. 너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즉 곱셈이 진행이 되시면 되겠다요. 맞지? 넥스트. 이번에 2번째로 이웃하지 않고 싶어. A하고 C하고 싸웠나 봐. 떨쳐놓고 싶어요. 그럼 그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거야. 그럼 A, C는 나중에 생각하고 B, D를 먼저 세우자 이거죠. 2팩. 그럼 B하고 D를 빵빵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세울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는 건 총 3자리라는 게 존재하게 되겠고. 이제 A, C를 여기다가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3P, 2. 3P2라고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어차피 마이크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안 들려가. 너무 깜찍한데? 그래서 2개 여전히 너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해줘야 끝나는 거겠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면 답은 나오게 되겠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 넥스트. 다 숙제입니다.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음 이제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여학생 2명 뽑을 거래. 그럼 뭐야? 남학생이 5명이 있고 여학생이 4명이 구성된 상황에서 자, 여학생 2명을 뽑을 거니까 분명 4명을 뽑긴 뽑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학생 2명을 뽑을 거니까 당연히 나머지 2명은 누구 뽑힐 거라는 거야? 남학생이 뽑힐 거 아니야, 되겠네. 그러므로 우리는 남학생 5명 중에, 그치? 대표 2명을 뽑아줘야 되겠고. 곱하기 여학생 4명 중에 또 2명을 뽑아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 자, 마찬가지 조건이에요.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여학생 1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들을 봤었단 말이야. 적어도 여학생 하나가 뽑힌다.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그치?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그치? 최악의 경우 수를 빼주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최악을 빼달라고.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여학생 1명이 뽑혔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최악은 여학생이 1명도 없을 때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일단 총 몇 명이죠? 9명 중에 대표 몇 명? 4명. 즉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 이거야. 그럼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히면 남학생 5명 중에 대표 4명이 다 뽑혔단 얘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5, 4 이렇게 들어가시면 계산하시면 네가 또 답이 되시겠고.
괜찮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A, B를 포함한 8명 중에 A,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A와 B 두 사람을, 이게 잘렸구나.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고 싶답니다. 여기 남학생 2명이 나왔었네요. 자, 일렬 세울 때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고, 일단 A, B를 포함해서, 자, A, B. 여기에 6명이 이렇게 뭐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맞지? 그럼 8명이 완성이 됐고, 근데 A, B를 포함 5명을 뽑을 거기 때문에 여기 중에 몇 명 뽑으면 된다? 3명을 뽑으면 되겠네. 즉 6, C, 3이 들어가면 이미 A, B 2명 뽑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3명이 너희들이 뽑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제 너희들을 일렬로 세우고 싶어. 근데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고 싶어. 그럼 너 또 하나로 보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그럼 4명 싸그리 나열 4패. 근데 너희들 또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지? 2패. 여기까지 해줘야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고로 너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해야 되는 것 곱셈으로 그 내용은 해결이 끝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는 부분, 함수나 도형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다뤄봤겠으나 이런 식의 생각은 솔직히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잘 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문제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끊고 원순열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순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순열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순열을 가지고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중복 순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원순열부터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뭐 런닝맨 같은 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옛날에 봤었어요. 요즘 런닝맨을 보면은 룰렛을 그렇게 돌려대. 재미가 없어. 오케이. 어쨌든 이제 룰렛이 이렇게 있는데 뭐 거기는 멤버가 뭐 18명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나는 간단하게 한 4개 정도만 만드는 룰렛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화살표도 좀 붙어 있고 그랬을 때 여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자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쫙 돌려. 딱 돌려가지고 딱 멈춰있는 게 지금 B가 딱 걸려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너를 다시 한번 빵 돌렸어요. 빵 돌렸더니 이번에는 A, B, C, D 이렇게 적혀있고, 오케이? 이번에는 이렇게 딱 해봤더니 A, B, C, D가 걸려서 D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A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 이번에 또 딱 돌렸더니 이번에는 A, B, C, D 이렇게 돼서 이번에 C가 딱 걸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좀 이렇게 지워보면, 화살표 이렇게 빵 지워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핏 봤었을 때는 이게 다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치? 그냥 지나가다 딱 봤을 때는 다른 룰렛인 거고 뭐 다른 그림 4개를 그려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봤었을 때는 지금 빵 돌렸을 때, 그치? A, B, C, D, A, B, C, D, 뭐 여기서 A, B, C, D, A, B, C, D 이렇게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룰렛은 분명 하나의 룰렛임이 분명하다. 맞죠? 그럼 이제 원순열은 회전하여 같은 그림은 같은 걸로서 본다. 이제 이게 원순열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너는 다른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 서로 같은 그림으로 본다. 이렇게. 즉, 이 4개는 지금 뭐가 된 것이다? 중복이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나? 한 번 더. 나 여기 또 나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내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A, B, C, D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이제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그림 5개가 이렇게 있네 라고 보이긴 하겠지만 뭐 IQ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치? 이게 여기서 서로 다른 그림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답은 얘가 되시겠지, 그치? 딴 건 A, B, C, D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반면에 너는 A, B, C, D가 지금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되시겠나요? 이 4개는 같은 룰렛이고
이 그림은 분명 다른 룰렛임이 분명하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겠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존재할 때, 여기다가 A, B, C, D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수를 찾아라.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그림으로 본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원순열 문제의 패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 해결책을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설명을 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원순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는 직순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야. 직순열은 말 그대로 A, B, C, D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너를 일단은 직순열로 세워. 직순열 일렬로 딱 세운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순열 된 순열의 모습을 밴딩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밴딩. 즉, 동그랗게 말아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밴딩화가 이게 돼 있는 거지. 그렇지? 밴딩.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360도로 회전시켰을 때, 자, 360도 회전시켜서 중복되는 그림이 몇 번 나오는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ABC를 딱 돌렸어. 이게 직순열을 했다고 쳐. 일단 직순열 방법수 몇 팩? 4팩 나오는 거죠. 근데 너를 돌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 4팩 24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보자고. 그럼 너를 돌리면 A, B, C, D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그림은 너를 중심으로 360도 회전시키면 몇 번 같은 그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한 번? 아니, 이게 90도 회전되면 이게 탁, 이렇게. 빡, 이렇게. 그치? 같은 그림이 몇 번 나온다? 4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분명 너를 돌렸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너와 너는 다른 그림이잖아. 하지만 돌렸더니 네가 이렇게 됐다. 그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 그림이 몇 번 나오게 되겠다? 4번. 아하. 그래서 그 너희들을 4번 돌렸을 때마다 어떻겠다? 중복되는 그림이 나타나겠지. 그치?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에 또 얘를 나름 또 이렇게 B, A, C, D 이렇게 세웠다 이거야. 그럼 너를 밴딩화를 시켜요. 그러면 B, A, C, 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쳐보자고 이렇게. 그럼 너희들이 360도 회전시켰을 때마다 4번이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규칙적인 중복은 우리가 무슨 셈으로? 나눗셈으로 해결한다라고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4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그 방법수는 3팩으로서 총 몇 가지 방법이 나타나냐면 6가지 방법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몇 개를 풀어볼 거야. 자, 요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의자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뭐 중국집이라고 쳐보면 아니야. 그냥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에 사람 4명이 가서 여기 딱 앉힐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 만약 여기가 중국집이야. 근데 여기 창문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 주방이 있고 이쪽에 음료수가 있고 여기에 입구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영자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가까운 데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조금이라도 덜 식을 때 먹고 싶어서. 또 아니면 음료수 하는 사람은 여기서 바로 음료수 빼먹으려고 이쪽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4자리가 다 같은 자리라고 보는 거야? 다른 자리라고 보는 거야? 다른 자리로 보여지는 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고민의 여지가 있단 말이야. 어디 앉을까를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알겠어요? 돌렸을 때 회전하면 다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런 원순열로 바라보는 상황이 된 거고. 괜찮나?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또 4명을 세우는 거니까 일단 직순열 4팩 나오실 거고 너를 360도 회전시켜요. 같은 그림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나누기 4. 여전히 3팩.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림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쳐보자고.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괜찮나요? 이번에 3명을 앉힐 거예요. 3팩. 나누기 3. 즉, 너는 답이 2팩.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같은 그림인데. 의자가 2개씩 있고, 여기에 6명을 앉힐 거예요.
그럼 6명을 일단 직순으로 생각하면 600. 근데 너를 기준으로 돌렸을 때 같은 글이 몇 번 나오는 거죠? 3번. 그럼 나누기 얼마? 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구나. 그럼 너는 6 곱하기 500으로 볼 수 있는 거고 6 나누기 3은 얼마니까? 2니까 2 곱하기 500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 되나?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너 6명을 안 칠 거예요. 6팩이에요. 4? 이번에는 너를 이렇게 세우면 같은 그림이 나오나? 아니지. 2번 나오는 거지, 그치? 요때와 요때 2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누기 얼마 해줘야 되는 거야? 2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넌 또 여전히 6 곱하기 5팩일 텐데 6을 2로 나눠주면은 3 곱하기 5팩.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원수녀를 이제 우리가, 직수녀를 시킨 다음에, 일단 직수녀 개수를 세준 다음에 그걸 뺑그랗게 돌리고, 돌렸을 때 경우의 수가 같은 게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 경우의 수가 바로 규칙적 중복을 나타내요. 나눗셈으로 해결하면 답이 나오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첫 번째 방법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방법을 더 좋아하기는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주자야. 첫 주자가 고민이 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첫 주자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림 봐봐. 아까 말했지만 여기 창문, 부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음료수, 여기 입구 이렇게 있으면 네 자리가 분명 다 같은 자리라고 본다라고 다른 자리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즉 이 네 자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첫 주자가 고민이 될 수 있는 경우 수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 앉을까를 고민해봐. 다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솔직히 말하면. 그치? 보통 아이들이 물어보면,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다 똑같은 조건이야. 같은 자리야. 아무런 뭐 제약 조건이 없어. 앉을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절대 4가지가 아니라, 어디에 앉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의자가 5개가 있어. 의자 5개가 있는데 빨주, 노초, 파야. 이게 내 5개 다 다른 의자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들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는 분명히 5팩이 될 거란 말이야. 다른 걸 싸그리 나열 하는 거니까 5팩이 나올 거라는 얘기. 그런데 이 강의실에 있는 의자는 지금 다 똑같이 생겼거든. 이 검은색 의자 5개 일렬로 세우. 뒤집어놔도 누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차이가 없는 의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는 그냥 몇 가지라고 대답한다? 하나다. 그치? 그냥 세우면 된다. 그치? 맞아요. 첫 주자가 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앉을게요. 그럼 그 방법수가 몇 가지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 그 A, B, C, D 중에 첫 주자가 A라고 본다고 쳤을 때 나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나 그냥 이런 데 앉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는 이 자리가 이 자리야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린 거죠. 맞지? 와, 씨, 여기 막 강동원 앉아있어. 뭐, 얘를 보고 싶은 애들은 여기 앉을 거고, 강동원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 애들은 이런 데 앉을 거고. 그렇지 않나요? 강동원이 오른손잡이야. 여기 앉아서 오른손잡이야. 근데 반찬이라도 하나쯤 퍼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여기 앉을 수 있는 거고. 밥 먹으면서 손으로 쓰다듬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여기 앉을 수 있는 거고. 그치?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서로 다른 세 자리에 배치되는 것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것이다? 3팩. 이렇게 되신다. 그래서 답은 똑같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번엔 3명이니까 3명 중에 첫 번째 주자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다? 1가지. 그럼 딱 앉아, 여기 어딘가 있다 이렇게 앉아버리는 순간 그치 2팩. 그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요. 별 내용 없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번에 6명이야. 6명 중에 첫 번째 주자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럴 줄 알았네. 2가지. 그치, 2가지겠지. 왜냐하면은, 뭐, 식탁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왼손잡이야. 내가 왼손잡이면, 여기 앉고 싶을까? 여기 앉고 싶을까? 당연히 이쪽에 앉고 싶은 거지. 왜 아무것도 없어야 편한 거니까요. 얘가 만약에 재수없게, 얘가, 왼손잡이, 얘가
왼손잡이인데 얘가 왼손잡이고 얘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해봐. 칼질해봐. 부딪힐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내가 먹고 싶은 손 쪽이 자유로운 걸 좋아할 테니까 여기를 안고 싶어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분명 다른 자리가 되겠네. 하지만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자가 고민할 것은 라인은 상관없지만 어떤 라인에 가든 내 왼쪽에 모서리가 있을 거냐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을 거냐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주자의 고민 경우수는 몇 가지다? 2가지. 그런데 어딘가에 빡 앉아버리는 순간 이제 이 5자리는 같은 자리다? 다른 자리다? 다른 자리. 그래서 곱하기 5패.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겠다. 난 이 방법을 더 좋아해요. 그럼 얘는 지원이가 직접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지. 혼자 앉을 거냐 둘이 앉을 거냐. 근데 둘이 앉을 건데 왼쪽에 앉을 거냐 오른쪽에 앉을 거냐. 고민 방법이 있어야 3가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딘가에 빡 앉아버리는 순간 5패. 참 잘했어요. 예, 요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원순열의 계산 방법이 되겠다 이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그럼 난 여기서 좀 응용 문제를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가볍게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해도 되나? 뭐 복잡한 이런 모양 하지 말고 그냥 그래요.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밥을 먹을 거예요, 앉아서. 근데 거기에 이제 구성원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애가 1명, 2명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6명의 구성원이 이제 밥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자에서 6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조부모님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이웃하여 밥을 먹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달라 이거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웃하여 먹고 싶대요. 그럼 그 전에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뭐 하나로 보고 묶어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나는 분명 이 방법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첫 주자.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일단 첫 주자라고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원탁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고민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죠? 왜? 아까 잘해놓고 왜 그래? 한 가지죠, 그렇지? 한 가지. 1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쯤에 이렇게 앉았다 쳐보자고. 근데 분명히 내가 문제 조건이 뭐였냐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치 이웃하여 앉는 걸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단 고민하시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고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딱 앉았다 친다면 우리 할머니가 고민하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또는 여기밖에 못 앉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2. 그럼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하여 앉았다고 치면 그치 곱하기 몇 팩? 4팩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아이씨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좀 붙잡고 싶었는데 싸우셨나봐. 숨결조차 느끼기 싫대. 그래서 서로 맞은편에 완전 동떨어져서 앉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전히 그때도 이번에는 반대편에 앉히고 싶은 건데 여전히 난 첫 주자를 할아버지를 보겠다 이거예요. 한 가지가 나오시겠죠. 할아버지 한 가지. 그치. 할아버지가 여기 앉는 순간 할머니는 무조건 정해져 버리는 거지. 곱하기 한 가지. 그쵸. 곱하기 4팩.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좀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아이들을 그냥 좀 반대편 앉힌다기보다는 이웃하여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여기 붙여만 놓으면 싸워.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서로 막 먹고 장난치고 막 이래. 그래서 이 애들을 좀 떨고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 의자 2개를 빼버립니다. 2개를 빼버리고 그냥 4개짜리 원탁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럼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들은 나중에 생각한다 그랬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 4분을 원탁에 먼저 앉힌다라는 겁니다. 4팩인가요? 3팩이죠, 3팩. 여전히 원순열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주자 할아버지 됐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경우 수는 한 가지. 그때 곱하기 3팩. 됐나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앉았고, 여기에 할머니 앉았고, 여기 아빠 앉았고, 엄마 앉았다 이거. 그럼 이제 요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뽕뽕뽕뽕 여기 네 자리 중에 두 군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4p2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고. 다른 형태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고. 자, 어떤 형태의 문제냐. 자, 이번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네 식구의 부부들이, 스카이캐슬도 안 보셨나요? 내가 TV 추잉에 너무 걸리냐. 어쨌든 네 쌍의 부부가 있어요. 네 쌍의 부부를 앉을 건데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아서 밥을 먹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될까? 네 쌍의 부부가 있어요. 먼저 얘들부터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가족의 남편 A, 부인 A. 아닌가? 요즘은 엄마가 더 힘이 세니까 이거 엄마 아빠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럼 B 가족에 또 라지 B가 있고 B가 있겠고, C 가족에 C와 C가 있겠고, D 가족에 D와 D가 있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들을 먼저 어떤 라인에다가 배정을 할 것인가? 부부들끼리 분명히 이웃하여 앉을 거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커다랗게 A 가족, B 가족, C 가족, D 가족이 각각의 라인 하나를 차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4개짜리 원순열 몇 팩? 3팩 2이 자명하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 가족, B 가족, C 가족, D 가족이 앉을 거라고 한다면 여기 A 가족에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스몰 A, 라지 A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팩. 근데 그거는 B 가족, C 가족, D 가족도 다 매 한 가지일 거거든. 그래서 2팩, 2팩.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또 이번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에 A, 이건 비슷한 문제니까 이걸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 의자가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4명이 갔어. 여기 4명이 앉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할까요? 의자는 분명 5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 식당 가서 식당에 의자가 4개가 있고 꼭 4명이 다 앉아서 먹는 법은 없잖아요. 의자가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람이 4명이 갔어요.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갑자기 5팩? 아, 팩은 5?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빈 의자가 하나 있겠지. 비늘잘 보여. 근데 그 빈 의자를 고른다라는 게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그냥. 겨울에 식당 가면은 외투를 벗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가방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빈 의자에 가방을 올릴 거란 말이야. 그 가방을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가방이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 그 가방을 여기다가 딱 놓는 순간 이제 다른 자리가 돼버리는 거지. 곱하기 몇 팩? 4팩 이렇게 된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쵸?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일단 원순열과 관련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좀 접해봤고요. 이제는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네요. 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 원탁에 둘러앉을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원탁이 있고 분명 8명이 앉을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데요. 맞죠? 그러면 그 여학생을 하나로 봅시다. 여학생 하나로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웃하여 앉을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학생 너 하나로 보고 나머지 5명이니까 총 몇 명을? 6명. 여학생 3명 이웃할 거니까 하나로 볼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학생 1명과 나머지 5명, 이게 뭉치 하나와 5명이니까 6개를 원탁에 둘러 앉으려면 1 곱하기 5팩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이해되나? 그래서 5팩 곱하기. 그럼 여학생 3명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만의 어떤 순서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분명히 여기 남학생과 남학생이 앉아있는 상황이었을 거니까 서로 다른 자리가 되어서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곱하기 3팩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럼 누구 먼저 앉힌다? 남학생을 의자 일단 5개 앉힌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1 곱하기 4팩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4팩. 그러면 남학생들이 자, 남학생 몇 명이야? 5명. 5명이 아이고 너무 성의 없게 지웠다. 이렇게 5명이 앉아있다고 쳐본다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는 몇 개? 5개잖아요. 저 5개 중에 몇 개 골라서? 3개 골라서 순서 있게 앉히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렀는데요. 첫 번째 주자가 고민하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죠? 2가지. 2가지인 거네요. 그치? 그러면 어딘가에 앉았다고 치면은 2 곱하기 이제 나머지 9명은 직순열이니까 2 곱하기 9팩 됐습니다. 괜찮나요? 아까 했던 문제니까 다 비슷한 문제지 뭐. 자, 이번에는 도형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여기 이제 또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원순열인 거예요, 사실은. 맞지? 그래서 4개를 모두 사용하여 칠할 거예요. 4개를 모두 사용하여. 그럼 당연히 어디부터 칠하고 싶니? 당연히 강으로 칠하고 싶은 거지 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고? 4가지인 거고. 맞죠? 그러면 여기 뭔가를 칠했다면 나머지 3가지 컬러를 여기다 칠하는 거잖아? 그러면 1 곱하기 2팩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팩. 요거 답이 될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봐볼까? 요 문제. 이거 당연히 똑같은 거고. 너 먼저 칠한 다음에 여기 6개 원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바나나로 생각해, 바나나. 여기를 딱 잡고 껍질을 하나 깠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요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운데 먼저 칠하고 4개짜리 원순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중복순열. 오늘은 뭐 순열 끝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중복순열 정도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복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복순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나열을 할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나열을 하긴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라는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거. 같은 걸 또 뽑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뭐 사람을 5명을 세운다. 그럼 세운 사람을 또 세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중복이 허용되지 않았던 문제였던 반면에 지금은 중복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해요. 되게 많이 헷갈려해.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용하는 건 누구에게서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문자가 지금 n과 r이 나와 있거든요. 중복을 허용한다는 건 누굴 중복한다는 거지? 좀 질문이 어렵나? 어디에서 중복을 허용한다고?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한다고. 오케이? 다시 중복이 가능한 게 n입니다. 알겠어요? 문제를 잘 보면 중복이 가능한 게 있고 중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일단 뭔지 한번 봐볼게.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숫자 카드가 1, 2, 3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1, 2, 3을 이용하여 4자리 숫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네가 3개밖에 없는데 4칸을 채워야 되니까 중복이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문제를 1, 2, 3 중에 중복을 다 허용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 이런 걸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카드 개수가 몇 종류인 겁니까? 세 종류. 여기 몇 종류? 세 종류.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 여기도 몇 종류? 몇 종류? 그러면 3, 3, 3, 3.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완료를 해야 끝나는 거잖아. 그럼 3을 다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정답은 3의 4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모스부호. 띡. 요거만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띡. 얘밖에 이용 못하는 거야. 근데 얘를 5번을 이용하여. 알겠습니다? 5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그러니까 띡 얘도 가능한 거고 띡 얘도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아니면 섞어서 띡 뭐 이것도 가능한 거고. 찐따 같은가? 하여튼 이게 가능한 거라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띡 아니면 띡 두 가지겠지. 두 가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다? 2의 5제곱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다. 오케이. 아니면 깃발 문제. 청기 올려, 환기 올려.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다. 청기, 환기. 이것만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청기와 환기를 들어서, 오케이. 동시에 들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들어서 할 건데, 오케이? 그것을 뭐 3번을 통하여 기호를 만들고 싶다, 이거.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청 또는 황, 청, 청황청, 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는 총 2의 3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일 테니까. 이게 중복순열 문제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n, 자, 얘는 우리가 파이라고 적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r 이렇게 적으면 얘가 바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한다. 근데 분명히 중복이 허용되는 쪽이 요 n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복순열 문제 풀 때 저 기호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꼭 이 기호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오케이? 저런 기호가 존재를 하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이 기호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n파이R이 어떤 게 n이고 어떤 게 아닌가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기호가 나왔으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게. 중복을 허용하는 게 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긴 분명히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지, 그치? 네가 1000의 자리면서 동시에 네가 1000의 자리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네가 100의 자리이면서 네가 동시에 100의 자리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즉 1000의 자리 하나, 100의 자리 하나, 10의 자리 하나, 1의 자리 하나 딱 4개가 존재하는 것일 뿐 그들은 절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복될 수 있는 건 누가 중복될 수 있는 거냐면 네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1을 2번 이상 사용해도 되는 거고 2를 2번 사용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여기서 서로 다른 n개는 누가 되는 거냐면 네가 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나열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그 계산 방법은 우리가 3의 4제곱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세 번째 신호, 네 번째 신호, 다섯 번째 신호예요. 너가 첫 번째 신호이고 너가 첫 번째 신호일 수는 없는 거야. 너희들이 중복될 수는 없는 거라고. 너 점이나 선이 중복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므로 서로 다른 2개는 바로 저 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 거기서 중복을 허용할 몇 개? 5개를 택한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은 2의 5제곱이 되시게 돼요. 자, 그래서 너의 계산 방법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다시피 n의 r제곱으로서 우리는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하나를 내가 내볼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서로 다른 편지 4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편지 4개가 있어요. 나름 A, B, C, D라는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서로 다른 우체통, 물론 요즘은 우체통 잘 쓰진 않겠지만 서로 다른 우체통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뭐 영통, 여기가 권선, 여기가 망포, 자 이렇게 있는 우체통이 있다고 쳐보죠. 서로 다른 4개의 메일이 있고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이 있는 거야.
이때 이 메일을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물론 같은 곳에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애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게, 선생님 얘는 3파이 4예요 4파이 3이에요 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거일 것 같습니까? 이거일 것 같습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놈이 중복이 허용이 되는 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3이라고 적혀 있다는 말은 우체통이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4라고 적혀 있다는 말은 메일이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편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A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거지. 결국 너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중복이 가능한 건 우체통의 중복이 가능한 거지. 너를 영통에서 이 첫 번째 우체통에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뭐 너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중복이 가능한 게 우체통이기 때문에 바로 이 놈이 정답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3의 4제곱. 즉 너를 넣을 수 있는 우체통의 개수가 3가지, 너도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요. 그래서 3의 4승이 나온다는 거지.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메일이 4가지, 너도 받을 수 있는 메일이 4가지, 너도 받을 수 있는 메일이 4가지여서 4의 3승이다? 근데 여기서 받은 메일이 A야. 여기서 받은 메일도 A야. 뭐야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편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게 중복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면 절대 헷갈릴 일은 없을 거고, 하지만 애시당초 이 기호 자체를 쓸 일도 별로 없을 것이므로 문제를 잘 읽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중복순열의 문제의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형을 교재에서 잘 담아놓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깃발 문제라든가 모스부호 문제, 그 다음에 정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같은 숫자를 이렇게 여러 번 나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되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무기명 투표냐 기명 투표냐, 요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 무기명 투표는 나중에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일단 나와 있으니까 기명 투표만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기명 투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투표야.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 없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투표 형태지. 근데 이제 기명 투표는 사실상 뭐 많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냥 문제를 위해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즉 후보에 출마한 후보가 A, B 두 명이 출마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1번 유권자, 2번 유권자, 3번, 4번, 5번, 6번 유권자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1번 유권자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칸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럼 1번 유권자가 내 얘 뽑고, 2번 얘 뽑고, 3이 얘 뽑고, 4가 얘 뽑고, 5가 얘 뽑고, 6이 얘 뽑았어. 이렇게 알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2번도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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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싹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6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바로 기명 투표고, 이것은 중복순열로 문제 해결이 된다. 이걸 꼭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원리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우연일치겠지만 2명의 후보, 6명의 유권자. 아까 풀었던 문제와 똑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2의 6제곱.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고. 다음, 넥스트. 29번 문제는 뭘까?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을 1반, 2반, 3반에 편성할 때 남학생은 홀수반, 여학생은 짝수반인가요? 네. 여학생은 짝수반에 편성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당연히 1반, 2반, 3반이니까 남학생은 1반 또는 3반에만 편성을 하는 거고, 여학생 4명 싹 다 그냥 2반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학생을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 수는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럼 남학생, 너 어디 갈래? 1반 또는 3반,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겠죠.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2의 5제곱, 32가지가
정답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각 반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편성이 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남학생 5명이 싹 다 1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싹 다 3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 두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32가지에서 하나를 뺀 30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다음, 넥스트. 모스부, 아하. 자, 점과 선을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 때 모스부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되는. 그러면 이거는 분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개만 사용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점 또는 선. 맞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2가지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가 2가지, 2가지. 4. 세 번째, 3칸이네요. 8.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시겠고. 4개까지 가야 되네? 몇 가지겠습니까? 16가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엄청 쉽다. 다음, 정수의 개수입니다. 와우!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세 자리 정수 중, 누구? 홀수. 그럼 또 분류를 해줘야지. 여기 들어가서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또는 3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1을 가리고 들어갔겠지. 왜?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4가지. 4, 4, 16. 근데 너도 그게 자명하지? 그러므로 정답은 16 곱하기 2가 되어 32가지가 정답이 되시겠고. 오, 근데 이번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게 0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몇 자릿수? 세 자릿수도 여전히 만들 거예요. 맞죠? 그럼 세 자릿수. 빵, 빵, 빵. 근데 지금은 뭐야? 짝수나 홀수 이런 게 아니겠네요. 그지? 그래서 자, 그냥 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긴 0이 들어갈 수 없으니 몇 가지? 5가지고, 근데 여기부터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입니까? 6가지, 6가지. 됐죠? 그래서 뭐 6, 30에 6 하면 180개? 예, 이렇게 답이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문제는 뭔가요? 정수의 개수. 자,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보다 컸으면 좋겠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4자릿수를 만들 건데 2300보다 크려면 일단 2라는 카드가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카드, 4라는 카드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든 언제나 2300보다 큰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64가지, 너도 64가지, 총 128가지가 일단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3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다가 무조건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있을 때도 또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4 곱하기 4, 16. 너도 4 곱하기 4, 16. 그래서 32가지. 답은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다요. 괜찮죠? 아이고, 함수의 개수. 그쵸. 자, 함수의 개수는 잠깐 필기를 좀 하나 먼저 하고 갑시다. 내가 이 순열 조합까지 다 끝나고 나면 한번 함수의 개수를 싹 다 정리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임시적으로 필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면 함수가 가능한 함수의 개수, 가능한 함수를 세 주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며 갈 수 있는 치역의 원소. 다시 정의역의 원소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며 갈 수 있는 치역의 원소의 경우의 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의 수들을 모두 곱해줍니다. 경우의 수들의 곱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다시 정의역의 원소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며 분명 조건이 있을 겁니다. 갈 수 있는 치역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 원소의 개수,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그 경우의 수를 싹 다 곱해주면 가능하겠다. 그 개수를 셀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를 바라보시면 A라고 B라고 적혀 있고요. Y라고 보시면 여기에 1, 2, 3 쭉 해서 N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때 가능한 함수의 개수가 49가지일 때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A도 B도 어디론가 가야 돼. 그치? 근데 같은 곳으로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정의역의 원소가 2개 이상한테 쏠 수는 없는 거지만 얘네가 같은 걸 선택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A가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N가지가 나오시게 되는 거고 우리 B 역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A가 갔던 데를 갈 수는 없어? 그런 조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N가지를 또 여전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면 그들을 모두 어떻게 해줘라? 곱해주면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N제곱인데 그게 49가지라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N은 7이다. 참 쉬운 문제예요. 이제 여기도 함수의 개수고요. 여기는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35번 문제는 자, X가 1, 2, 3, 4, 9, Y는 5, 6, 7, 8, 9래요. X는 1, 2, 3, 4가 있고 자, Y는 5, 6, 7, 8, 9가 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건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F1과 F3은 짝수, F2와 F4는 홀수래. 그러니까 1과 3에 대응되는 값은 너희들은 분명 짝수로 가달라는 조건이 붙은 거고 2와 4, 2하고 4는 홀수로 가달라는 조건이 붙은 거죠. 맞니 안 맞니? 근데 여전히 1대1이 아니라 그냥 뭐야? 그냥 함수지. 그럼 중복이 허용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같은 곳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짝수들만 향해 가야 되니까 짝수는 6, 8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즉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3 여전히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는 2나 4는 홀수로만 가야 되거든. 홀수가 5, 7, 9 세 가지 있는 거잖아.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이 일단 세 가지가 나오시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2가 갔던 곳을 4가 가도 되는 거야. 왜? 그냥 함수니까. 그럼 여전히 또 세 가지가 나올 거라서 다 곱해주게 되면은 4, 9, 36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나올 거다. 근데 만약 같은 조건인데 1대1 함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갔던 곳을 갈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러면 일단 너부터 생각해보자고. 짝수로 갈 거야? 6도는 8로 가는 거예요? 몇 가지죠? 두 가지. 근데 3은 여전히 짝수로 갈 거지만 그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이번엔 2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였다? 세 가지였다. 근데 4는 물론 홀수로 갈 거지만 네가 가는 곳은 갈 수 없으니 두 가지만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너는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를 보더라도 언제나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조건을 만족하며 갈 수 있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 그것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들의 곱으로서 대답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